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전투 끝났네요. 아군과 적군, 상승군과 하락군, 일주일 동안 치열한 전투, 이틀 동안 휴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휴전이에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또다시 적군, 아군, 치열한 전투 일주일 내내 또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0.71% 하락했어요. 2661. 코스닥은 조금 올랐네요. 0.3% 상승했어요. 891. 일본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2%대 하락하고 중국은 0.41% 상승하고 홍콩이 심각합니다. 홍콩이 지금 6년 내 최저로 떨어졌어요. 1.61%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보면 오늘 개인이 많이 매수했어요. 1조. 외국인, 기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800억 매도하고 기관도 3,700억을 매도했어요. 여기 기사 나온 거 보면 3월 8일 기준, 그건 바로 며칠 전이죠. 3월 9일은 또 쉬었으니까. 개인이 8조 7,284억 매수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1조 매수했으니까 한 9조, 10조 가까이 매수했네요. 외국인이 3조 매도했죠. 기관도 6조 가까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매도했으니까 기관이 벌써 6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투자에 비중을 점점 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35%, 국내 주식 15%,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게 되죠.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 지속적으로 기관은 국내 주식에서 발을 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중인데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손을 대야지 매수가 들어와야 상승할 것 아닙니까? 개인의 힘으로는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달러 환율도 지금 최고치로 뛰고 있죠. 1235원. 적어도 외국인이 들어올 때 보면 1100원 정도, 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돼야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많이 매수하고 가장 먼저 매수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대표 종목을.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종목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 안 됐다가 새로 상장했으니까 오늘자로 편입되자마자 공매도 폭탄을 맞았어요. 2,600억이에요. 공매도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거래액의 37%, 3분의 1 이상이 공매도였어요. 2위가 공매도 2위가 삼성전기였어요. 그런데 1위, 2위 공매도 금액 차이가 삼성전기는 210억 2등인데 1등은 2,600억 10배 이상이죠. 1등과 2등이 차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600억 대 210억 10몇 배 차이가 납니다. 공매도 금액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거품을 좀 제거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투자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도 수입 올리고 또 정상적인 주가 상승해서도 수입 올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00 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런데 LG화학은 이 패시브 자금, 패시브 알고 계시죠? 지수 따라가는 ETF예요. S&P 500, 또 우리 코덱스 200, 또 뭐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패시브 ETF 아닙니까? 패시브 자금이 많이 이탈됐습니다. LG화학에서 오늘부터 BBIG라 그러죠. 빅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 BBIG K 뉴딜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LG화학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6.35% 하락하고 LG화학도 4.93% 하락했어요. 또 2차전 지주 대표죠. 삼성 SDI도 4.37% 하락, SK이노베이션도 2.96% 하락.
또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 BM 4.84% 하락, LNF도 3.46% 하락, 모두 하락을 했으니 코덱스 2차전지 기준으로 2.44%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성장성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기름값 천정부지로 쏟죠? 당연히 그만큼 전기차 쪽으로 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앞으로 판매, 매출 당연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 이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면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또 NC소프트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다들 52주 신저가 뜻 아시죠? 1년 내에 가장 낮은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52주 신저가라는 불명예까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작년 1년간, 그러면 작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S&P 500, 그러니까 코덱스, 또 타이거, 또 킨덱스, 또 KB스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도 많은 타이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작년 1년간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수익률이 40%였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수익률이 40%. 그런데 올해 들어서 S&P 500 ETF, 나스닥 100 ETF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S&P 500 7.9% 하락 중 8% 봅니다. 나스닥 100, 그러니까 타이거 나스닥 100 14.5% 하락.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극히 일부가 계시죠. 작년 1년간 40% 수익률이 나는 동안 계속 따라가면서 샀어요. 당연히 비싸게 샀겠죠. 그런데 올해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에 40%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처럼 작년에 밑에서 서서히 기는 그러한 가격이라면, 싼 가격이라면 1년 내내 부지런히 수량을 모았겠죠. 쌌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모아놨는데 올해 올라간다고 칩시다. 어느 게 더 나아요? 작년에 40%씩 오르던 게 올해 떨어지냐? 또 하나는 작년에 힘을 못 쓰고 빌빌거렸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속은 상했겠죠. 그 대신 싼 가격에 많이 모아놨는데 올해 올라가요. 언제가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 당연히 작년에 쌌을 때 많이 모아서 올해 수익이 올라가면 좋겠죠. 똑같아요. 올해 별로 수익이 안 나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올해 부지런히 모아서 내년 돼서 2023년 돼서 22년을 뒤돌아봅시다. 야, 2022년도에 저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고 쌌을 때 내가 부지런히 2022년도에 모았더니 2023년도에 올라갔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올해만 투자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만 투자할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노후 대비고 평생 보유가 목적인데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올해 안 올라가도 좋아요. 올라가요? 그만 올라가도 좋아요. 올라가도 좋고 내려도 좋고 해요. 그러니 작년에 40% 오른 것보다 차라리 작년에 떨어졌으면 많이 싼 가격으로 모았을 텐데 똑같이 올해 별로 안 오르면 올해 부지런히 모읍시다. 그러면 내년 별로 안 올라요? 그럼 후년.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올라도 충분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싼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S&P 500, QQQ, 코덱스 200, 1년간의 수익률을 봅시다. SPY가 1년간에 9.22% 상승했어요. QQQ는 6.56% 상승을 했어요. 1년간 9.22, 이 정도면 만족하는 목표예요. 1년에 몇십 %? 작년처럼 S&P 500, 나스닥 100이 1년 수익률 40%. 이런 경우 극히 드물어요. 자주 안 와요. 그런데 매년 30%, 40% 수익? 이건 불가능해요. 세계 1등 워런 버핏도 연평균 수익이 20몇 %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SPY가 9.22, QQQ가 6.56, 코덱스는 마이너스 12%. 1년간 보면 작년에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SPY, QQQ가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는 거는 달러 환율 때문에 40%까지 수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코스피는 1%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간 보면 올해는 지금 3월 10일까지니까 12% 하락 중이에요. 10년간 한번 봅니다. SPY 239% 그러면 3.4배. 1억 투자해서 3억 4천만 원 된 거예요. 10년간.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다 감안된 겁니다. QQQ 493% 그러면 5.9배, 6배라는 거예요. 6배. 지금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도. 코덱스 200 49%. 그러면 1억 투자해서 49%, 50% 봅시다. 1억 투자했는데 코덱스 200에 10년을 가만히 묻어놨더니 1억 5천 됐어요. QQQ에 10년 동안 가만히 묻어놨어요. 나스닥 100에. 그랬더니 6억이 된 거예요. 1억이. SPY, S&P 500에 묻어놨더니 3.4배, 3억 4천. 그러니 1억을 우리가 10년 동안 어디다 묻어둘까요? 10년 후에 보니까 1억이 1억 5천, 6억, 3억 4천 이렇게 돼요. 당연히 1억 5천에 묻어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10년간도 이렇게 된다 딱 떨어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과거에 흘러온 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안정적인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의 주가가 모두 다 하락 중이죠.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상향, 바닥을 치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저가에서 부지런히 주워 담읍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